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사실상 긴축을 공식화하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통화 확대에서 통화 축소로 들어서는 걸 예고하는 분수령이 되는 이벤트이기도 했죠. 이번에 미 연준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도 단호해질 미 연준의 모습을 예상하고 경계를 바짝 했었죠. 시장이 그렇게 경계를 한 상태로 예측을 하다 보니 강해진 미 연준의 결정도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부터 경계를 바짝 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주식시장도 예상대로 나온 회의 결과를 보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모건 스탠리의 한 투자전략 전문가는 CNBC 경제방송에서 시장은 3번의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하면서 이젠 수익, 마진, 성장에 집중하면 된다는 그런 말을 했죠. 연준에서 내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도 주식시장이 받쳐주는 걸 보고 했던 말이죠. 국내 언론에서도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하니 이제 우리는 긴축에 대한 걱정은 조금 누그러뜨리고 시장을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채널에서 쓸데없이 아까운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불확실성 해소됐고 분위기도 탔으니까 저기 괜찮은 종목 추천해준다는데 그쪽으로 가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깜빡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안도하고 있으면 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다룬 것처럼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근데 이런 회의 결과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더도덜도 아닌 기존 시장이 딱 예상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회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기존의 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왔던 미 연준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평가 다 일정 부분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도 맞고 미 연준이 이번에 굉장히 긴축적인 태도로 바뀐 것도 맞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사실은 이번 FOMC 회의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미 연준이 지금의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여서 3월에 끝내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정도 올리는 걸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한 최악의 가정이 이번 회의 때 그대로 발표가 된 거죠.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 건 사실인데 그게 예상 범위 중에서 제일 빡세게 나온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회의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건 맞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한 그 시나리오대로 맞은 거예요. 우선 어제 나온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0에서 0.25% 수준인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보다 테이퍼링 속도는 2배 높여서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원래라면 내년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앞당겨서 3월까지 빨리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은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뒤이어서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통화 긴축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통화 긴축 시점이 지금 얼마나 빨라지고 있냐, 이 부분은 화면의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점도표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으니까 점도표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위원들이 자기들이 볼 때 이때쯤이면 금리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 거죠. 이 점 하나당 FOMC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한 명의 의견인 거죠. 네, 점 하나당 한 명의 생각을 표시한 거죠.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인상폭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스티커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어제 나온 점도표만 봐서는 통화 긴축 흐름이 잘 안 느껴지니까 올해 나온 점도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 3월에 올해 처음으로 나온 점도표를 보면 대다수의 위원들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금리 관련 회의를 했던 그 위원들이 지난 3월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걸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통화 긴축 얘기는 사실 꽤 먼 얘기라고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지난 6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면 단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위원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당시에도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테이퍼링도 천천히 할 거고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연준 내 위원들의 생각은 파월하고 좀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6월 당시에 우리 영상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을 고려해볼 사항도 아니라고 이상하게 말했던 걸 소개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나네요. 지난 6월 당시에는 총 7명의 위원이 내년에 최소 금리 인상을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위원은 2023년 내에 금리 인상이 무조건 한 번은 되고 과반수 이상은 최소 2번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어요. 이제 다음은 지난 9월에 나온 점도표인데 자료를 보면 6월 당시에 나온 점도표보다 금리 인상 시기와 그 폭이 더 빨라지고 더 커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려 9명의 위원이 내년 금리 인상이 무조건 한 번은 된다라고 봤고요. 2023년까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한 번은 당연한 거고 과반수 이상은 4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어요. 그럼 이제 지난 3개월 동안에 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제 나온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자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료 내용을 보면 이제 모든 위원들이 내년에 무조건 100% 금리 인상이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다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내년에 최소 금리 인상이 3번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후년 2023년까지 보더라도 최소 6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인 2022년에 3번, 2023년에 3번에서 앞으로 2년에 걸쳐서 금리를 총 6번 올릴 수 있다고 발표한 거죠. 사실 파월 의장은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고는 관계없고 이 둘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 회의 점도표를 보면 지금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조치는 금리 인상을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만큼 예상외의 특이 변수만 없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 속도도 같이 빨라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만큼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시간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내년 3월쯤 돼서도 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배제하지도 못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계속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보면 회의 결과 내용이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증시 등의 시장 충격도 없었고 그리고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3번이나 하는 그 부분도 다 기존 시장에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별 위험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게 될 거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지금부터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 내용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뉴스 보면 전부 다 안도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부터 말할 이 2가지 내용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선반영이라는 말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조기하고 심지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까지 시장이 이런 악재들을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도 별 걱정 없이 잘 굴러갈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악재만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호재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 3월 이후로 지금까지 자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그 이유를 보면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기업 실적도 개선돼서 그래서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 심리까지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말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호재도 이미 선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시기일수록 혹시 지금 시장이 이런 호재까지 다 선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내용이 중요한데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더욱 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앞에서 이번에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통화긴축 내용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하던 수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 미국에서만 통하는 미국 얘기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 정책은 철저하게 미국의 경제 상황만 고려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 상황과 미국의 물가 사정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만 놓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주변국들의 그런 경제 상황은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만 고려해서 나온 이번 회의 결과가 미국의 시장 관점에서만 보면 타격이 없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른 나라 경제 사정은 단일도 고려하지 않고 경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번 회의 결과처럼 미국이 내년에 3번, 내후년에 또 3번, 그렇게 6번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든 실물 경제 회복이 됐든 말든 금리를 정말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들 문제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미국을 따라서 똑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시장 국가들은 미국하고는 달리 자기 나라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뭐가 문제가 됐든 진짜 우리는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사실 미국이 주변국들한테 금리 인상을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 투자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럼 결국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 같은 신흥국들은 금리를 올려서 타격을 받든 아니면 타격을 받고 금리를 올리든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던 기존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숨 돌렸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시장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하고 같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미국처럼 완전 고용 상황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계부채 문제하며 지금 금리 올리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어쨌든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투자기관에서 미국 시장을 분석한 내용을 한국 기사에서 한국어로 보다 보니까 미국이 느낀 안도감을 마치 우리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미국 얘기라는 사실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앞에 가로 열고 미국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시장이 안도감을 느낀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이 있는데요. 다음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향후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상단을 열어놓고 금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금리를 얼만큼 올릴지 안 정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열어놓고 금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미국이 하기에 따라 우리도 얼만큼 올릴지 정해진다는 그런 말인가. 하여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만의 돈이라고 할 수 없죠. 세계 공용화폐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런 달러의 통화정책을 다른 나라의 상황은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만의 상황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현재의 달러 기축통화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런 걸. 미국만을 고려한 통화정책에 미국 시장이 안도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안도한다는 것 어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